이강인이 현 시대 유럽 진출 선수 중 두 번째로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 이후 처음이며 손흥민 선수는 안타깝게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작년 초부터 끊임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에 대한 평가는 늘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에서 스스로의 실력으로 증명해 결국 승리하는 시나리오로 흘러갑니다. 이것도 참 정신적으로 힘든 일일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프랑스 슈퍼컵 우승, 심지어 결승골을 만들며 경기 MVP에 선정되며 완전히 불신을 떨어낼 수 있었죠. 심지어 인터뷰에서 음바페 단장과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1등 공신 역할에 대한 극찬까지 이끌어냈고요. 하지만 이뿐인가요? 이강인 선수의 열애설까지 터지며 이강인은 그야말로 프랑스 축구판의 대스타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언론의 그간의 불신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의 역사, 그리고 180도 바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감독과 음바페 언론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프랑스 슈퍼컵이라 불리는 트로페 대 샹피옹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과 프랑스 FA컵 우승팀이 만나 일종의 최종 트로피 주인공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은 풀타임 출전의 1등 공신이 됐는데요.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클린스만 감독에 특별히 부탁할 정도로 팀과 팬들에게 의리를 지킨 이강인의 선택이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이강인을 위해 짜놓은 판처럼 흘러갑니다. 전반 3분 만에 득점을 올린 건데요. 오른쪽 측면에 파고들어 올려준 덴벨레의 논스톱 크로스를 이강인이 쇄도에 들어가며 왼발로 방향을 살짝 바꾸는 슈팅으로 골망을 가른 겁니다. 해설가는 중계 당시 믿을 수 없는 각도로 공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이강인에 대한 어떤 의심도 불식시키는 멋진 골이었다. 음바페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한 플레이였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강인의 원맨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PSG가 기록한 전반 44분 골도 기점 역할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강인이 플레이메이커로서 멋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테크니션으로의 가능성을 인정해왔죠. 이번에도 정확히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중원의 위치에 공을 소유하던 이강인 선수는 빠르게 왼쪽으로 공을 내줬는데요. 이를 받은 바르콜라가 가운데에 있던 음바페에게 다시 패스했는데 단장은 수비수를 개인기로 따돌리며 팀에게 골을 선물했죠. 결국 이강인의 득점이 결승골이 되면서 PSG의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요. 현재 언론 역시 이킹인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겟풋볼은 경기 후 솔직히 엔리케 감독의 선수 선택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강인을 이선의 에머리, 비티냐와 함께 배치했다. 이강인은 경기 시작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는데 이번 성과를 통해 그는 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강인에 대한 유니폼 8이라는 오명은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이강인은 깔끔한 윙플레이에도 능하지만 중원에서 경기를 지휘하는 역할도 뛰어나다. 곧 아시안컵을 위해 UAE로 떠난다. 벌써부터 PSG 팬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극찬을 퍼붓기도 했죠. 너무 다행이고 또 동시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을 향한 물음표를 하나둘씩 지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이강인 선수는 혹평에 시달렸습니다. 지난달 이 선수는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이에 백인 프랑스 축구 해설가 피에르 메네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는 항상 그가 가볍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 번째 아름다운 골을 어쩌다 넣긴 했지만 여전히 가벼운 선수라고 생각한다. 개성도 별로 없고 멋도 없다. 그는 측면으로 많이 드리블을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패스 퀄리티도 떨어진다. 브레스트와 경기에서 왼발 아웃 프런트 패스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PSG의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마치 중국에서의 기자회견장에서 일가라고 박차고 나가는 농구 허재 감독이 생각나는 지점이었는데요. 엔 감독은 기자에게 지금 누가 그렇게 말했죠? 손 들어보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강인은 단연코 내 휘하에 있는 최고의 선수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지닌 선수입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죠. 뿐만 아닙니다. 단장으로 불리는 음바페도 콕 짚어 이강인의 붙박이 출전과 포지션을 보장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왔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사실 당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을 듣고 있으면 너무나 인종차별적이고 심한 편견이 깔려있어 화딱지가 납니다. 이번 극찬을 주도한 프랑스 겟풋볼은 당시 이강인에게 평점 3점을 부여하며 한심한 유니폼 파리의 실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는데요. 기자는 일찌감치 절호의 기회를 수차례 놓친 이강인은 엉성했고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 여러 차례 소유권을 넘겨주며 PSG의 리듬을 깨뜨렸고 수비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평하기도 했고요. 프랑스 블루지는 몇몇 선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봤다. 야망을 가진 팀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강인은 이런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만 하고 있다. 발전할 수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예정된 2월까지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요. 문제는 이런 비판이 앞서 소개드린 것 같은 비주류 찌라시 언론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다니엘 리올스 기자는 이강인은 나를 지치게 한다. 그냥 로테이션 플레이어 수준이다 라고 평하기도 했죠.
하지만 엘리케 감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장에서 이 모든 여론을 정면 돌파하며 이강인 지킴이를 자처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엘리케 감독은 처음엔 부드럽게 변호합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를 쳐다본 적 없는 이들에게는 조금 낯선 선수긴 하다. 하지만 낯설다 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축구 지식이 프랑스 리그 수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강인은 대한민국의 슈퍼스타이자 스페인 라리가의 스타다. 우측 윙, 좌측 윙, 미드필더 등 여러 포지션에서 모두 잘 뛸 수 있는 중요한 선수이자 수비까지 잘하는 선수다. 기술이 좋고 팀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아는 멋진 인성을 지니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많은 자질을 갖춘 어린 선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항상 웃고 재미도 있고 친절하기도 하다. 모든 걸 갖춘 선수라 확신한다 라고요. 감독이 이렇게나 나서서 이강인을 두둔했음에도 기자들은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합니다. 이번 메스전에 선발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봤는데 이강인을 왜 쓰는 건가? 대체자가 마땅찮았던 건가? 라고요. 그러자 엘리케 감독은 이제는 못 참겠다는 듯 자세를 고쳐잡고 말합니다. 이강인의 지난 플레이를 많이 살펴보길 권한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이강인은 최연소 데뷔를 했다.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해 잘 뛰지 못했지만 마요르카에서 가능성을 본 감독의 신뢰와 지원 아래 폭발했다. 나 역시 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회를 주고도 잘 뛰게 만들 생각이다. 이강인에 대한 질문은 그만 받겠다. 이강인에 대한 나의 신뢰는 명확하다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강인은 감독뿐만 아니라 우스갯소리이자 사실로 밝혀진 대로 음단장으로 불리는 팀 내 최고 영향력을 지닌 존재 음바페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바페 마음에 쏙 들 법한 완벽한 택배 크로스를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팀에 희생하며 전반적인 공격 흐름을 만드는 데 이강인이 꼭 필요한 선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이마르나 메시처럼 음바페가 보기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도 않고요. 물론 이런 평가가 상당히 우스운 말이긴 합니다. 선수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좋아해야 하나 말이죠. 하지만 팀 내에서 음바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PSG의 스타이자 프랑스의 스타인 음바페가 자신과 자신이 좋아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포지션을 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도 물론이고요. 엘리케 감독이 이를 직접 인정하기도 했죠. 감독은 음바페는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 내부 외부에서 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가 포지션을 교체할 때 그가 안에서 스트라이커로 활동할지 밖에서 스트라이커로 활동할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몇몇 소위 이너서클 안에 있는 선수들의 기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음바페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자신이 플레이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화제를 모았죠. 이강인은 자신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비판에 늘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죠. 매 경기마다 장기인 정확한 패스로 PSG의 승리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놨고요. 당장 직전 경기만 봐도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오로지 찌라시 언론들만 난리치며 논란을 위한 논란을 만들어왔다는 것을 자명했죠. 이강인 선수에 대한 거의 음해, 공작에 가까운 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멘탈갑 이강인은 꿋꿋이 자기 일을 잘 해냅니다. 스페인에서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차별과 시비 속에서 때로는 골로, 때로는 난투극으로 잘 이겨내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를 깨부술 차례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멋진 공격 포인트 만들길, 프랑스 언론까지 관심받길 시작한 열애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마음속 평정심 잘 잡고 행복 축구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